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전산 세무 2급을 함께할 이남호 회계사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제도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전산 세무 2급 자격 시험은 총 6회 시행됩니다. 시험 날짜는 이렇고요. 2달에 한 번씩 시험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얼핏 보기에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지시겠지만 막상 시험을 치다 보면 빠듯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90분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구성은 이론 30점, 실기 70점,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이론편 30점은 15문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되고요. 한 문제당 2점입니다. 실기편은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회계 프로그램에 차변, 대변, 분계를 입력하거나 세무신고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 실기편입니다. 실기편 5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한 문제당 문항수가 여러 개다 보니까 문항수로는 19문항이 되겠습니다. 출제 범위 자세하게 볼게요. 이론편 30점은 재무회계에서 5문제, 원가회계에서 5문제, 부가가치세법에서 3문제, 소득세법에서 2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을 공부하신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을 준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새로 추가되는 내용, 소득세법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세법 여기에 조금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조금씩 살이 붙거든요. 그 살이 좀 붙는 내용, 추가되는 내용들은 요 장의 맨 앞부분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리스트를 좀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 리스트 활용해서 새로 추가되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질문합니다. 나는 전산회계 자격시험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전산세무 2급 자격시험을 공부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연히 됩니다. 다만 전산세무 2급 자격시험은 기본적인 회계 원리 내용은 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기본적인 회계 원리는 출제되지 않고 우리 교재와 강의에서도 기본적인 회계 원리는 없다 이겁니다. 기본적인 회계 원리는 습득하신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회계 원리 모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회계 원리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제가 요약해 드리는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전산세무 2급 자격시험 공부 시작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회계 원리 이렇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제시되었을 때 우리는 차변, 대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계로 그 거래를 기록합니다. 자, 분계를 기록할 때 사용하는 단위를 계정 과목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계정 과목은 5가지 항목 중에 하나에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답니다. 그 5가지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5가지 중에 하나에 속한다 이겁니다. 계정 과목은. 그리고 그 계정 과목이 요 5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면 이제 자리가 딱 정해집니다. 자산은 나의 자리가 왼쪽입니다.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른다 그지요. 부채와 자본은 나의 자리가 오른쪽입니다. 대변.
수익은 나의 자리가 오른쪽입니다. 대변. 비용은 나의 자리가 왼쪽입니다. 차변. 이렇게 5가지 항목은 딱딱 자기 자리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분계를 기록한다고요. 자, 그 자산 계정 과목이 증가하면은 나의 자리 차변 쪽에 기록하고,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감소하는 거래라고요. 그러면 반대쪽 대변에 기록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원리로 차변, 대변, 분계를 기록해 나가고, 이러한 원리 이름을 거래 판료소의 결합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분계를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바로 최종 보고서인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각 계정 과목별로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딱딱 파악해서 그 잔액을 쭉 끌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마다 분계 결과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정 과목마다 총계정 원장이라는 표를 딱딱 작성한답니다. 자, 나는 분계를 보고 총계정 원장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이미 작성되어 있는 총계정 원장을 보면서 어떠한 분계가 있었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계와 총계정 원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기본적인 회계 원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됐지요? 이론편 출제 범위 살펴보았고, 실기편 출제 범위 봅니다. 자, 실기편 문제 1번은 회계상 거래가 제시되었을 때 그 회계상 거래를 보면서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차변, 대변, 분계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실기편 문제 2번은 자, 회계상 거래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회계상 거래들은 장부에도 반영되어야 될 뿐만 아니고 그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한 회계상 거래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입력한답니다. 상단부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입력해야 되고, 하단부에는 장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차변, 대변, 분계로 입력해야 되고, 그래서 입력란이 상단부, 하단부 두 군데로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게 실기편 문제 2번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상단부, 하단부 내용을 입력하는 것. 문제 3번은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문제 4번은 결산이랍니다. 기중의 회계 처리만으로는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즉 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결산일인 12월 31일에 추가로 차변, 대변, 분계를 좀 해주어야 된답니다. 이런 거를 기말 수정 분계라고 부르고, 그게 실기편 문제 4번으로 출제됩니다. 실기편 문제 5번은 소득세법이라는 세법 지식을 가지고 이제 연말정산 작업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기편 문제 구성을 알려드렸고요. 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점수 비중으로 따지면 이론편은 겨우 30점이고 실기편이 70점이다 보니까 이론편은 넘어가고 실기편부터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이 가끔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실기편에서 작업하는 내용들은 전부 어디에서 오냐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론편에서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다 실기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 비중이 좀 작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론편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보십시다.
결국 실기표 문제 1번, 2번, 4번은 뭐라고요? 차변, 대변, 분계 입력하는 거라고요. 그 내용은 이론편에 있는 재무회계라는 단원에서 공부하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기표 문제 2번에서 메인 매출 지원표 입력이라는 메뉴의 상단부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되는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요? 이론편에 있는 부가가치세법이라는 이론편 내용이 활용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작성, 당연히 부가가치세법 지식이 활용될 것이고, 실기표 문제 5번 연말정산이라는 작업은 결국 소득세법이라는 이론편 내용이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편에서 배우는 원가회계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분계 입력할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조금 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지요? 절대로 이론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론편과 실기편은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이렇게 실기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실기편 문제마다 별도의 단원으로 딱딱 구성해 놓았습니다. 우리 교재의 특징, 모든 문제가 기출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증된 신뢰성 높은 문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출제 유형을 분석해서 정리했고요. 중요한 유형은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놓았습니다. 기출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요. 출제 범위에서 강조드렸습니다. 이론편 내용과 실기편 내용이 바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편 내용을 구성할 때요. 이론편 설명을 쭉 하고 나서 그 내용을 까먹기 전에 바로 실기편 내용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교재 특징 말씀드렸고,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합격 전략을 살펴봅시다.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적인 활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그 핵심적인 활동 지침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전산세무 2급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싶다고요? 합격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 지침요? 전략은 요 노란색 두 가지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두 가지만 하면 전산세무 2급 자격시험 합격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재에 미니북 형태로 별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거기에 자주 출제되는 분계 80선, 줄여서 빈출분계 80선이라고 부릅니다. 빈출분계 80선이 쭉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 빈출분계 80선을 유사하게 출제됐을 때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완벽하게 숙지해서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뒷부분에 최신 기출 문제가 12회분 쭉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회차, 4회차를 골라서 실전처럼 시간 딱 재고 답 보지 않고 시험을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된다? 그러면 나는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되지요? 이 두 가지 활동을 반드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모든 내용을 막 세세하게 막 꼼꼼하게 신경 써서 하면 지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결국 전산세무 2급 자격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요 두 가지 활동을 수행할 겁니다. 요 두 가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 큰 그림을 보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그리고 내가 달려가는 과정에서 뭔가 좀 놓치고 있다고요? 큰 문제점이 있다고요? 요 두 가지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요때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달려가자 이겁니다. 큰 그림을 보면서. 됐지요? 자, 그리고 전산회계 1급 자격 시험을 공부한 다음에 전산세무 2급 자격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새로 추가되는 내용에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봤던 거 또 보면 지겨우니까, 그지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 파악해 봅니다. 제5장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제6장에 있는 소득세법이라는 세법 내용, 그리고 연말정산이라는 내용, 5장, 6장, 7장이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시고, 그 외의 장은 사실은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 대부분인데 살이 조금 붙여진다 이겁니다. 그 살 붙여지는 부분은 각 장 맨 앞에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리스트를 보면서 좀 보완하시면 될 겁니다. 됐지요? 자, 그리고 키포인트 중심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시험에서 전혀 건드리지 않는 부분에 필이 꼽혀가지고 막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험은 회계학, 세법학이라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던가 실무를 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 출제되는 부분을 우리는 키포인트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이러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키포인트들을 저는 교재와 강의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구성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세세한 부분까지 너무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저를 믿고 제가 강조드리는 키포인트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쭉쭉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해가 완벽하게 되면 참 좋겠지만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반복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저를 믿고 과감하게 넘어가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전날 제일 불안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시험 전날 해야 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시험에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별표를 딱딱 쳤을 겁니다. 그 별표 쳐진 부분만 한 2시간 내에 눈으로 쑥 확인만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공부하실 때 요거는 좀 시험 전날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좀 별표 같은 걸 좀 쳐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시험 당일입니다. 자, 시험 당일 첫 번째, 전자 계산기를 들고 가십시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되면 됩니다. 큰 쌀집 계산기라고 부른다, 그지요? 그거 하나 들고 가십시오. 물론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컴퓨터에도 계산기 기능이 있긴 한데요. 그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기능을 사용하면 조금 불편합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풀고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쫓기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스트레스 만들 필요 없다, 그지요? 계산기 한 개 꼭 들고 가십시오. 그 다음, 저는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키포인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나는 전산세무 2급 공부를 다 했다고요? 그러면 나는 키포인트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 다
풀고 나오면 합격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회계학, 세법학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지 못했던 생소한 내용이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소한 지문에 흔들리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시험 합격을 위한 키포인트를 전부 알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답을 찾으면 그게 정답인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시고요. 연장선상에서 꼭 시간 관리하십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모두 풀고 나오면 나는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괜히 생소한 내용에 막 불안해가지고 필이 꼽혀서 막 거기에 시간 낭비하면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엄청 많은데 놓치고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항상 나는 합격할 수 있고 합격하기 위한 지식을 모두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답을 따박따박 쓰고 시간 안에 모두 풀고 나오면 나는 합격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그래서 공부할 때 중요한 전략 활동 그리고 키포인트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서 쭉쭉 진도를 진행하자라는 말씀. 시험 전날 한두 시간 내에 눈으로 쑥 보면 그걸로 충분하다. 시험 당일날 계산기 들고 가고 확신을 가지고 시간 안에 모두 풀고 나오면 된다라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의욕이 불타오르고 그러십니까? 좋습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감사합니다.